여러분의 투자 감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집 감정가가 5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는 8억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는 11억입니다. 여러분은 분양 신청할 건가요? 현금 청산할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내 집이 5억인데 조합원 분양가 8억이니까 이제 3억만 더 내면 3억을 버는 거네. 만약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 때문에 실제로 돈 버는 줄 알고 분양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닌 얼마가 남냐, 이것을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 신청할 때 인근 아파트 시세만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자 비용, 세금, 예상했던 분담금보다 더 나오는 추가 분담금, 기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3억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법률 이야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서 분양 신청이 유리한지 현금 청산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 조합원 아파트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또 향후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가정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 신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조합원 분양은 웬만하면 꼭 받아야 된다. 현금 청산 받으면 완전 망하고 손해다. 새 아파트가 되면 결국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실제로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 유리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신축 아파트 시세 사이에 차액이 있어도 그 모든 게 나의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차익이 아닌 실제 얼마 수익이 남는지 간단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문 책자에서 3가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째, 나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둘째,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인지. 셋째,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은 얼마인지. 이 3개는 필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가액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앞으로 내가 받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의미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이 둘 사이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이나 상가가 5억이고 내가 받을 아파트가 8억이라면 분담금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계산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 집 권리가액은 5억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8억이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1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집 5억에서 분담금 3억을 더 내서 8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면 인근 시세는 11억이니까 3억을 버는 거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4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억 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 계산해보니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 비용입니다. 재개발은 오늘 분양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입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4년에서 8년 동안 꾸준히 이자 비용을 내다 보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무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공사비에 같이 연동돼서 나중에는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는 기회비용입니다. 권리가액 5억은 현금으로 내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으로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만약 그 5억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아파트를 사거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만큼의 내가 벌어들이지 못한 수익이 기회비용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분양 신청을 한다면 새 아파트를 받는 대신에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바로 추가 분담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분양 신청 안내문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가 8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간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공사비나 인건비가 오르거나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서 추가적인 분담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3억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5천만 원, 1억, 심지어는 3억까지 더 내서 애초에 알고 있던 분담금 3억보다 많게는 3억까지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넷째는 세금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취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유 상황에 따라서는 보유세,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3억 버는 줄 알고 계셨다가 이자 비용, 기회비용, 추가 분담금, 세금을 빼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는 거의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하신 분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숫자가 아닌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는지 철저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분양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액인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 옵션 비용, 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필요 자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유 현금을 체크하시고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가능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계산 말고 철저히 현실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시기에 대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분양 신청하실 분들이 또 체크할 부분은 실제 순수익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순수익은 내가 받을 신축 아파트의 예상 시세에서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 그리고 추가 분담금, 부대 비용을 빼서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는지 계산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서 실제로 이익인지 손해인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8억입니다.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5억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빼면은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은 3억이 됩니다. 실제 필요한 자금은 추가 분담금 3억에서 부대 비용 5천을 더한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보유 현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출 가능액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께서는 여유 자금이 4억 정도 있는 거고 필요 자금은 3억 5천이니까 우선적으로 분양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 추가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 예측하신 후에 시세 차이까지 계산을 한다면 완벽한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이 8억입니다.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3억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분담금은 5억이 됩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부대 비용은 5천만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5억에서 5천만 원을 더한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분은 현재 8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대출 가능액을 검토해 보니 3억입니다. 이분의 총 가용 가능 자금은 3억 8천만 원으로 필요 자금 5억 5천만 원보다 적습니다. 이분은 필요 자금 부족으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분양 신청을 한 후에 매도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매도가 잘 될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만약 이 사업장이 사업성이 좋다면 매도가 당연히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나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은 그냥 막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까지 다 검토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 매수자가 사업성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매매가 잘 안 된다면 이분은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이 8억입니다. 이분의 권리가액은 4억입니다. 그럼 추가 분담금은 8억에서 4억을 뺀 4억이 됩니다. 실제 부대 비용도 5천만 원으로 똑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필요한 자금은 4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더한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분은 현금이 5천만 원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총 가용 자금은 이 둘을 더한 3억이 되고 필요한 자금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즉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보다 필요한 자금이 더 많은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분이 나이가 고령이라면 고정 수입이 없다면 분양 신청 후 매도하면 된다? 오히려 청산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8억으로 동일합니다. 이분의 부동산은 20억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없고 오히려 12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 비용은 5천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필요 자금은 돌려받는 돈 12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추가로 아파트를 신청하면 된다고요? 아파트가 두 채가 되면 보유세, 양도세, 게다가 추가로 받은 추가 아파트는 3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정부 정책과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두 개를 받고 그 중에 하나는 양도세 중과를 맞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추가로 받지 않고 상가를 받으면 된다고요? 요즘 거리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1층까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상가 분양가가 굉장히 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상가를 받는 게 이득일까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1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현금은 분양 신청할 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입주하고 조합이 청산될 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현금 11억 5천만 원을 최소 5년 동안 그냥 묶여두는 겁니다. 이때는 이자 비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들은 분양 신청하는 것보다 현금 청산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계산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분담금이 나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유 현금과 대출 가능 금액을 체크해서 위 비용을 내가 부담할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수익을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아파트의 예상 시세에서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빼고 분담금을 빼고 부대 비용을 제하게 되면 실제 얼마가 수익인지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분양 신청과 현금 청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분양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현금 청산하는 게 유리할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혼자 계산했는데도 불안하시다면 영상 아래에 상담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내 상황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인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재개발과 감정평가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재개발 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구역의 현금 청산이나 분양 신청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